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10장 사회보험제도에서 6절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성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제도란 뭐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제도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307페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을 타고난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 자체의 고통도 있지만 특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료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안 아플 때는 사실 큰 걱정이 없는데 아프게 되면 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특히 이게 막대해서 최근에는 더욱더 의료비가 상승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요거 좀 부담되는데 어떻게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병에 걸릴 가능성, 위험이라 할 수 있죠. 위험에 대해서 민간에서 보험이 있으면 뭐 그걸 가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요 보험에 가입할 염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비해서 리스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거 있으면 좋은데 요거 보험 가입이 부담된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 알아서 민간에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좀 개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가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어느 정도 어느 방식으로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료보장제도 거기 보시면은요. 의료비 부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정도 본다 그랬죠? 첫 번째 볼게요. 미국에서 채택하는 게 민간보험 방식이에요. 자, 이름에도요. 민간보험, 민간자도 있고 보험자도 있네요. 이런 방식. 이거는 약간 정부 개입이 굉장히 작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우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유형이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끝이야.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뭐 국민 전체가 가입하는데 또 약간 보건입니다. 다시 두 번째는요. 사회보험이야. 사회보험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 이 끝에는 민간의 보험 방식에서 국민보건 방식 그리고 여기 중간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름에도 좀 약간 힌트를 보세요. 여기는 약간 보험 방식이야. 보험 방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험의 방식이니까 약간 민간 쪽에 가까운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여기 앞에 이름에 이건 민간이 주도돼서 운영하는 거니까 정부 개입이 되게 작고요. 여기는 소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약간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의 보험 방식과 약간 사회적인 정부가 좀 개입하는 그 중간에 혼합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국민보건 요거는 보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부 개입에
강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민간의 방식의 시장의 원리에 기반을 두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시는데 초점 맞추시고요.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요. 3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유형으로 얼마 전까지 미국이 채택한, 이제 미국이 좀 변했나 봐요. 민간보험 방식이었는데 요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개입이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최소화. 네,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애들도 아니고 개인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만약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의 고용과 동시에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빈곤층과 노년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료보장 혜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308페이지 미국의 경우에는요. 빈곤층을 대상으로 1965년에 메디케이드라는 걸 실시합니다.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료 의료 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거니까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 빈곤층에 대한 보조 정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곤층에 대한 보조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메디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주로 이제 사회보험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충당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요. 미국은 상당한 숫자의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보수층 입장에서는요. 의사협회나 보험업계,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공적의료보험제도 야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개개인들에게 맡겨라. 이런 쪽으로 됐는데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오바마 케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요거를 좀 약간 많이 뜯어 고칩니다. 물론 근데 위에 올라가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적절하게 약간 왜곡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시도했다. 이렇게 오바마 케어라고도 합니다. 발족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민간의 보험 방식이고요. 사회보험 방식 한번 보시면 전 국민을 상대로 공적의료보험 제도를 마련하자 이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의료보험 제도를 마련하자 요건데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국가가 의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적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근데 민간하고 약간 섞여 있어. 그래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거야. 정부가 100% 하는 거는 이쪽입니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테니까 이렇게요.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독일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보험을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여기서는 민간에 아예 맡겨서 정부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정부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우리 앞에 국민연금제도랑 비슷합니다. 마지막 단락 볼까요? 우선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특히
요 시장 실패 중에서 민간에서 보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요 역선택 문제를 약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소득 재분배와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서 정부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성인이 됐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근시안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온정적 간섭주의야. 온정적 간섭주의. 또 더 나가서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상품 평등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니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인간이 태어나면 그냥 다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유니버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민간의 보험회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체계 하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아서 하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 정부가 강제로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는 소비자 주권을 약간 제약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죠. 그래서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세 번째 유형으로는요. 국민보건 방식, 서비스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100% 책임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국가가 100% 책임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약간 민간의 보험 방식을 사용하는 거에다가 접목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세 있죠? 일반적인 조세 수입, 세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 거둔 걸로 다 어떻게 보면 상품 평등주의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직접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니까 장점은 뭡니까? 하면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급격한 상승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효과도 있는데 근데 너무 획일적입니다. 국가가 다 하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랑 민간과의 차이점 그대로 보시면 돼. 획일적이고 퀄리티라고 할까? 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뭔가 다양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 여기 중간쯤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의 여기 나와 있는 건강보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는 다음 절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